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중국에게 뒤통수, 이탈리아 의회기구, 화웨이 5G 장비 금지 정부의 공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중국에게 뒤통수, 이탈리아 의회기구, 화웨이 5G 장비 금지 정부의 공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의 정부가 이렇게 난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대1로는 추진해야 되겠고, 정부 기관은 화웨이 5G 장비를 쓰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1대1로에 합류했던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019년 3월 19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 기대 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서 항구 4곳을 중국 자본의 개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중국 자본 투자가 유력한 항구가 4곳이 있었는데, 제노바항, 팔레르모항, 그리고 트리에스테항, 라벤나항, 이 4곳의 항구가 개방이 된다고 말을 했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데, 중국이 합작 투자가 계획 중인 이탈리아 항구 4곳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1대1로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1대1로 같은 경우는 그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 지방을 통과해서 사마르칸트, 이란, 그리고 터키, 이탈리아는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를 지금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탈리아 통과, 그리스, 이탈리아 통과해서 파리 쪽을 지나서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스크바로 가는 라인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그림이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노바 같은 경우는 중국 교통건설과 합작법인이 지금 허가가 난 상태이고, 팔레르모에는 중국 해운사 유치, 그리고 트리에스테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하고 접경 지역이어서 이 접경 지역을 통해서 중국 국유 항만 기업인 자오상지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대1로에 참여한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피레우스 항에 투자를 중국이 했습니다. 지분의 67%나 차지해서 거의 중국의 항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항 같은 경우는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유로맥스의 지분 35%나 인수를 하고 됐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엔트워프 항만 지분 20% 지분 투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함부르크 항 터미널 건설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관계가 홍콩 사태로 멈칫했죠. 이탈리아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2019년도 11월 28일에 진행된 홍콩 야권 지도자인 조슈아 윙과 이탈리아 상원과의 화상 컨퍼런스 때문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탈리아 내에 보수 정당이 마련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조슈아 윙은 홍콩 시위대의 현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콩 사태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홍콩 사태가 일어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탈리아 외무장관인 루이지 디 마이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홍콩 사태는 중국 내부 문제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조슈아 윙이. 또한 공짜 정심은 없다면서 중국의 1대1로도 또한 경고를 하게 됐죠. 이 화상 컨퍼런스에 대해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주 이탈리아 중국 대사관이 11월 29일 날 트위터에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이런 인물과 화상 대화를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언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외무부가 11월 29일 날 성명을 내면서 이 발언을 이탈리아 내정 간섭으로 규정을 하고 이탈리아 의회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용인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이런 공고까지 났죠. 이탈리아 의회 기구가 화웨이 5G 장비 금지에 대한 공고가 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의회 산하기구인 정보보안위원회가 자국의 5G 이동 통신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할 것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그 중국 통신장비 업체 두 군데밖에 없어요. ZTE 그리고 화웨이. 이 두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 끝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가 이탈리아 내 5G망 구축 및 유지에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화웨이 5G 장비 금지에 대해서 공고한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5G망 사업에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대체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중국의 업체는 중국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 중국의 업체는 무조건 중국의 공산당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도 당 위원회가 생겨서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화웨이 장비의 보안 취약성도 발견을 했는데 정보보안위원회는 또한 기존에 설치되었던 화웨이 장비에서도 보안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의 공고의 의의를 한번 보면 사이버 보안 전문 변호사인 스테파노 멜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원회의 공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향후 제한을 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부 기관의 공고에 대해서 그 화웨이나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화웨이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논의가 사실을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발뺌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위원회가 왜 이런 권고를 했는지 이 배경이 되는 EU의 결정이 있었는데 EU는 5G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기로 11월 22일 날 브뤼셀에서 열린 대사급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EU 각국은 공급자를 다양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개 업체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에 특히 AIIB 그 중국이 주장하는 그 은행을 통해서 그 이탈리아가 재정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1대1로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사정이 틀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 5G 장비가 중국 내에서 이게 사용이 될까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